어르신,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어떤 일을 먼저 하세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봐요. 뉴스도 보고 날씨도 확인해야 하니까. 아침은 잘 안 먹어요. 입맛도 없고 귀찮아서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걷는 게 습관이에요. 여름엔 찬물 샤워가 최고죠. 시원하게 정신이 번쩍 드니까.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지금도 스스로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닐까요? 사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아침 습관들. 젊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60세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몸이 늦게 회복되고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고 순환과 대사도 떨어지는 시기에 무심코 반복한 행동 하나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은 하루 중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대입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심장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전날 밤 회복을 마친 장기들이 다시 움직이는 시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건강의 방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무리하게 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혈당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며 때로는 저혈당 쇼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살이 빠질 거야, 더 건강해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이 위험한 루틴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찬물 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는 시원하고 개운하지만 안에서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하고 혈압이 급등하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진 노년층은 갑작스러운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 기상하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 자고 일어난 후 물 한 잔 마시지 않는 습관, 이 모든 것이 하루를 피곤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건강을 조용히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이런 습관들이 처음부터 나쁘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열심히보다 올바르게입니다. 체력은 한정되어 있고 회복력은 떨어지며 실수 한 번이 오래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범지혜에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습관이라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아침 루틴 5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노후는 더 이상 참거나 버티는 삶이 되어선 안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되고 하루의 시작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이제는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여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당신의 아침은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본범지혜와 늘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공복 운동 살 빼려다 병 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로 걷거나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이 비어 있어야 체지방이 더 잘 연소된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면 아침부터 땀을 흘려야 한다. 이런 믿음 아래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 운동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 60세 이후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좋다고 믿었던 이 루틴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즉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한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간에 저장된 당을 꺼내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령일수록 간 기능은 약해지고 저장된 글리코겐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에너지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손발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일도 생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아침은 누구에게나 혈압이 오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안정되었던 교감신경이 깨어나면서 심박수도 올라가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상승하죠. 여기에 갑작스러운 운동이 더해지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게 되고 혈압도 급격히 오릅니다. 이때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뇌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벼운 산책처럼 보여도 공복 상태에서는 몸 안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아무런 연료 없이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 조직이 분해되면서 단백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몸무게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체력은 더 빨리 고갈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복 운동은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시킨다는 믿음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공복 운동이 지방 연소에 유리하다고 발표되었지만 이는 젊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고
운동 후 영양 보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노년층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지방 연소 이전에 저혈당과 근손실이 먼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운동 전 간단한 에너지원 섭취입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바나나 반 개,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몇 알 정도만 섭취해도 우리 몸은 훨씬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것은 물론 심장과 간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가 아닌 해가 어느 정도 떠오른 뒤 아침 기온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운동이 안전합니다. 또한 운동 강도 역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숨이 가빠질 정도의 빠른 걷기나 무리한 체조는 피하시고 스트레칭이나 느린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체온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반응을 잘 살펴가면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운동보다는 근육을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깨우는 방향이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루의 시작은 꼭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운동은 하루 중 몸이 충분히 깨어났을 때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건강보다 체력 보호가 우선입니다.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에너지를 보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지러움, 두근거림, 입 마름, 숨참 이런 느낌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공복 운동을 좋은 습관이라 믿고 참고하다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맞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뛰는 것이 아니라 몸이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연료를 넣고 가볍게 몸을 풀며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복에 운동화를 신고 나섭니다. 하지만 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연료야. 무작정 걷는 게 아니야.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건강은 무리로 얻는 것이 아니라 몸과 대화를 나누며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물 샤워. 시원함이 주는 착각, 심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찬물 샤워를 하십니다. 밤새 더위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씻어내고 정신도 번쩍 들게 하려고 말이죠. 특히 잠이 잘 깨지 않는 분들이 시원하게 찬물로 샤워하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며 이 습관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찬물 샤워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체온이 유지되는 상태를 기본값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는 우리 몸이 밤새 낮아진 체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심장 박동과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근육과 혈관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죠. 이때 갑작스럽게 찬물이 몸에 닿으면, 특히 머리나 가슴, 등처럼 심장에 가까운 부위에 찬물이 닿게 되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찬물 자극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는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60대 이상 노년층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심장은 순간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나 부정맥, 심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찬물 샤워는 단순히 시원한 아침 루틴이 아니라 심혈관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또한 찬물 샤워를 할 때 머리부터 물을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를 먼저 적셔야 잠이 확 깬다, 두피에 좋아서라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머리 쪽은 우리 몸의 혈관이 밀집한 부위이며 갑작스러운 찬물 자극이 뇌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순간적인 어지럼증, 시야 흐려짐, 심하면 실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찬물 샤워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동안 괜찮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몸은 서서히 약해지고 변화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혈관은 손상되고 심장은 지쳐갑니다.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물 샤워 대신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물의 온도를 천천히 낮추거나 높이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시작하고 몸이 충분히 적응한 뒤에 서서히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심장에서 먼 부위인 팔이나 다리부터 물을 뿌리고 가슴과 머리 쪽은 마지막에 물을 닿게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한 찬물로 샤워를 하더라도 전체 샤워가 아닌 부분 세안이나 세족 정도로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더운 날씨에 더위를 식히고 싶다면 손목이나 발목, 얼굴을 가볍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꼭 전신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욕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찬물 샤워를 하기 전 욕실 내 온도를 먼저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창문이 열려 있거나 욕실 내부가 서늘한 상태에서 찬물을 쓰면 체온 손실이 더 커지고 그만큼 몸의 충격도 커지게 됩니다.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의 생리적인 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조심해야 하는 때인데 이 시기에 찬물로 몸을 자극하는 습관은 무심코 심장을 괴롭히고 혈관을 압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찬물 샤워가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건강한 습관과 무리한 습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 했던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는 되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건강관리입니다. 시원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속도를 따라가며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하루를 여는 습관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 거르기. 입맛이 없어서요. 귀찮아서요. 예전부터 아침은 안 먹는 편이에요. 이처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대부분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선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신체 전체의 리듬을 망가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아침을 건너뛰어도 점심이나 저녁으로 어느 정도 보충이 가능했지만 노년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한 끼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먼저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을 보내다 보면 몸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이때 간에서는 저장된 당을 꺼내 쓰지만 노화가 진행된 간 기능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낮 시간 동안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도 버겁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오후 폭식입니다. 아침을 거른 사람은 점심때 더 많은 양을 더 빠르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며 오히려 혈당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몸은 점점 지방을 축적하기 쉬운 구조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아침 식사는 근감소증을 막는 중요한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면 하루 중 단백질 섭취 기회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넘어지기 쉬운 계절인 겨울이나 활동량이 많은 봄, 가을에는 이러한 근육 저하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약 복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위가 빈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위 점막이 손상되거나 속쓰림,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처럼 매일 먹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아침을 거르면 이 기본적인 복용 원칙도 무너져버립니다.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아침 식사는 뇌 기능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충분한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해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지 기능이 점점 민감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활력도 낮아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가벼운 실수나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고 자신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침 식사가 좋을까요? 복잡하거나 거창한 식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적당한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한 간단한 식사면 충분합니다. 삶은 달걀 1개, 두부밥 못 또는 바나나 1개, 통곡물 식빵 한 조각이나 죽 한 공기 정도면 노년기 아침 식사로 매우 적절합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면 위 부담도 줄어듭니다.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요. 혼자 먹기 싫어요. 이런 말씀도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타인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내기 위한 출발 신호입니다. 몸이 일어났다면 이제 에너지도 함께 일으켜줘야 합니다. 무심코 건너뛰었던 아침 한 끼, 그로 인해 하루의 활력도 건강도 함께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가볍게, 단순하게, 그러나 꾸준하게 아침 식사를 챙겨보세요. 작은 식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병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기상 직후 스마트폰 보기. 뇌와 눈을 지치게 만드는 아침의 시작.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간 확인부터 해야 하니까. 날씨, 뉴스, 오늘 일정도 확인해야죠.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안 보면 허전해요. 이런 말들이 익숙하게 들릴 만큼 스마트폰은 어느덧 아침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계가 하루를 지치게 만드는 첫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상 직후는 우리 몸과 뇌가 밤새 휴식을 취하고 이제 막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눈은 빛에 서서히 적응하고 뇌는 차분히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죠. 이때 갑작스러운 강한 빛과 빠른 정보의 자극을 받게 되면 몸은 자연스러운 회복 대신 과도한 자극 상태로 밀려나게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 즉 블루라이트는 아침에 특히 강하게 뇌를 자극합니다.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급격히 억제하고 갑자기 교감신경을 각성시켜 심장 박동과 혈압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눈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을 마주하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의 건조감, 피로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자극은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서 노년기 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 뇌는 아침에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며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 기능을 서서히 되찾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급격한 뉴스, 자극적인 영상, 복잡한 문자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뇌는 이를 처리하느라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따라오고 이로 인해 간단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무기력하게 아침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특히 정보의 종류도 문제입니다. 아침에 뉴스나 SNS를 통해 접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사건 사고, 부정적인 이슈, 광고성 콘텐츠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의 감정에 악영향을 주고 하루를 불안하거나 피곤한 상태로 시작하게 만드는 심리적 부담을 쌓게 합니다. 더욱이 기상 직후는 노화된 눈의 피로 회복력이 가장 약한 시간입니다. 밤새 수분을 잃은 눈은 건조해 있고 망막도 어둠에 적응된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빛을 마주하면 망막세포의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안이 빨리 진행되거나 눈의 염증, 안구건조증 같은 증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부터 스마트폰을 보면 자연스러운 루틴, 예를 들어 스트레칭, 깊은 호흡, 햇빛 보기, 간단한 식사 준비 같은 건강한 습관들이 모두 밀려나게 됩니다. 아침 시간 전체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몸과 마음은 깨어날 틈조차 없이 수동적인 하루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 직후 30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자연광을 눈과 피부로 직접 느껴보세요. 이는 뇌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주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물 한 잔, 혹은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꼭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침대에서 바로 보지 않고 세수 후 또는 아침 식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는 낮추고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여 눈의 피로를 줄여주세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30분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노년기 뇌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습관은 편안하지만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기상 직후 스마트폰을 손에 쥐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행동이 오늘의 나를 피곤하게 만들진 않을까? 건강한 하루는 뇌를 쉬게 하는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기상 직후 물 마시지 않기. 탈수된 몸, 하루를 망친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세수를 하시나요? 약을 챙기시나요? 아니면 바로 TV를 켜시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나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바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놀랍도록 많은 분들이 건너뛰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기상 직후의 물 한 잔이 그날 하루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 땀, 소변 등으로 몸에서는 약 400ml에서 많게는 600ml의 수분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밤새 몸이 탈수 상태에 가까워진 아침, 그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혈액은 농축되고 심장과 신장은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에 찬기가 도는 것 같아서, 입이 마르지도 않으니까, 물 마시면 소변 보느라 귀찮아서, 이런 작은 이유들이 쌓여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놓치면 몸은 그만큼 무겁고 둔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에 손이 붓거나 입이 텁텁하거나 변비가 생기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물 부족으로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이 농축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빠르게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작은 변화가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아침 시간대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간이라는 점, 이미 많은 의학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촉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기상 후 수분 부족입니다. 또한 물은 소화기관을 깨우는 역할도 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수변이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장은 여전히 느리게 움직이고 노폐물은 더 오래 머물게 되며 결국 변비로 이어지죠. 이것은 단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내 독소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 트러블, 식욕 부진, 잦은 피로감 등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약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 약들 대부분은 공복에 드시되 물을 충분히 마시고 복용하라는 지침이 붙습니다. 물 없이 삼키면 약이 식도를 자극하거나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위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물 없이 약을 삼켰다가 식도염이나 속쓰림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이 가장 좋을까요? 너무 찬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목을 자극하고 마시기 어렵죠. 따라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약 3040도의 따뜻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위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고 일어난 후에는 입안에 세균이 많습니다. 따라서 물을 마시기 전 반드시 양치질 또는 가글로 입안을 헹구고 나서 물을 마시는 것이 위생상 더 안전합니다. 입속 세균이 바로 위로 들어가는 걸 막는 것이죠. 물을 마시는 양은 20만 250ml, 즉 종이컵 한 컵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많이 마시기보단 부드럽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것보단 천천히 목을 축이는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 전까지 한두 번 더 마셔주면 더욱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이 짧은 1분이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고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깨우는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하지만 단 1%의 수분이 부족해도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가 시작됩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더욱 민감합니다. 수분이 빠르게 손실되고 회복 속도는 느리기 때문이죠. 기상 직후 물 한 잔. 그 습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몸은 오전 1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활력이 돌고 한쪽은 피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면 운동이나 약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물을 마시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몸에게 선물하세요. 지금까지 몰랐던 하루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습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아침 습관. 하나하나 들어보면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해서, 너무 사소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넘겨버리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공복에 운동하지 않기, 찬물로 샤워하지 않기, 아침을 거르지 않기, 기상 직후 스마트폰 보지 않기,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이 5가지는 누구나 당장 내일부터 바꿀 수 있고 돈도 들지 않으며 특별한 도구나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익숙한 루틴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뭐. 다들 하는데 나라고 문제 있겠어?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그냥 익숙하니까. 바로 이 익숙함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하고, 눈이 침침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멍한 이유.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아침 습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고 반복 가능하며 실천할 수 있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첫 행동이 몸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하루 종일 몸도 마음도 흐트러지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하루가 훨씬 편안하고 가볍고 건강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아침 습관. 그 어떤 것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습관이고 그래서 더 필요한 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 아침만큼은 한 가지라도 바꿔보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매일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너는 나를 어떻게 시작시킬 건가요? 그 질문에 지혜롭게 답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고 있지 않은 이 아침 습관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당신의 몸이 기억해 줄 것입니다.